포스트 코로나 임박했는지 알아보겠고요. 불안한 시장 낙관론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한 5만 4천 명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미크론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확산세를 보였던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를 상당 부분 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주별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은 영국은 마스크 의무화 폐지, 백신 패스도 폐지를 한다 그러고 덴마크, 노르웨이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 방역 규제도 폐지를 한다고 하는 등 유럽 내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뜨겁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관련된 종목들 이제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까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네. 나타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깨졌었죠. 2590선 기록한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약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 2주 사이에. 즉 구정 전후에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PBR 한배선이 2720선이기 때문에 2700선 전후에서는 과매도 구간에서 공포를 사는 모습 자체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 흐름을 보면 그러한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올라오는 종목이 크게 두 가지 섹터예요. 첫 번째, 낙폭 과대죠. 메타버스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 엔터나 게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 수가 있겠죠.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그리고 적게는 15%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릴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죠. 많게 올라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 올라오기도 했고요. 적게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5%,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따라잡아야 되느냐? 지금이 올라오는 초기 국면은 맞아요. 그리고 시장 반응을 보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5만 명대 오늘 중반 기록할 것으로 지금 일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네. 가운데서도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리오프닝 관련주 하락을 해야죠. 그리고 4분기 실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쇼크 안 좋게 적자 나오고 있으면 하락을 해야죠. 근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요? 이제는 더 이상은 최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마스크도 안 쓰겠다. 백신 패스 폐지하겠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번 9일을 기점으로 어제를 기점으로 방역체계 이런 부분이 전환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피크아웃을 시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은 그러니까 1월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0만 명 언더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서 반응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관련 섹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밑에서 지금 한 20% 이상 올라왔잖아요. 분명히 초기 국면이니까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분명히 눌림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모아가는 대응 전략 자체가 나올 것 같고 하루에 3%, 5%, 10% 올라갔다. 그때 따라잡는 것 자체는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쪽이 이쪽도 지금 보면 가장 먼저 여행, 항공, 카지노 올라온 이후에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의류까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섣불리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올라갈 섹터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개인적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그 섹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죠.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다 실적 숫자가 깨지는 가운데 그래도 연속성 있게 올라올 수 있는 쪽이 바로 음식료 그리고 일부 의류 쪽이에요. 음식료 쪽에서는 제가 2주 전부터 지금 6인의 종목별이 계속 편입을 하고 있죠. 국순당, 농심 이런 종목을 편입했고 오늘도 네.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와 보았는데 그러한 쪽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하이트진로나 최근에 롯데칠성도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이쪽이 숨겨져 있는 주류 관련주예요. 그냥 우리가 사이다, 콜라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주류, 클라우드를 비롯한 관련된 쪽이 있잖아요. 그쪽이라든지 무학이나 국순당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피해가 컸던 여행, 항공, 카지노 이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이쪽 같은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LCC, 제주항공까지도 계속 도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카지노 관련해서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하나투어, 머드투어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맨서점 대장은 그냥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관련해서 앞에서 명품 소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역대급이에요 그냥.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봐야 됩니다. 왜? 백화점 1월 매출 상승률을 봤더니 주요 3사가 40% 올라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명품 소비 앞서 에루샤 말씀해 주셨는데 명품 소비만 플러스 50%고요. 네. 그중에서 골프, 특히 의류를 중심으로 70에서 90% 이상의 백화점 3사의 매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골프전, 골프뿐만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워치리스트에 당연히 포함시켜놔야겠죠. 화장품, 의류, 지금은 좀 화장품은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류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더 네이처홀딩스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중심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실적 체크해보고 한번 이제 그 다음 차례 순환매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요즘 시장이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얇아졌다 이런 점도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또 좋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뜩이나 또 설 연휴 이런 부분들도 끼어 있어서 거래 일수가 작은데 네. 정말로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안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1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1년도에 미국 무역 적자는 1,03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지금 올해 7번 그리고 내년에 4번 포함해서 2년 동안 11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의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0.25%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3%까지 내년 말에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금리 인상의 속도라던가 양적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식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던 분위기에서 조금 더 하락의 요인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랑 꼭 연동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수급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다, 기업 내용이 좋다 이런 것들 관계없이 정말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자금들이 매도를 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수급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최근들 이제 실적 발표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좀 실망감을 많이 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메타버스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명까지 바꾼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매수 시점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규모가 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상력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의 큰 손, 애플 같은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는 쪽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 부품의 어떤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적들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의 염정 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은 양대 시장이 좀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지금 하락 반전을 하면서 0.3%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떨까요? 이렇게 힘이 없는 장세가 좀 이어질까요? 일단 오늘 뭐 이벤트가 옵션 만기라는 그렇죠. 이벤트가 네.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특별하게 시장에 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아무래도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제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그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또 차익 매물을 불러오는 이러한 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는 조금 그 금리라는 이런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금리가 그렇죠.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증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펼치는 이러한 흐름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그런 흐름들을 좀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뭐 지금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낙폭과대에서의 어떤 접근 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 보이고요. 뭐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지금 그 낙폭과대를 기반으로 한 좀 순환매 양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지금 업종이든 종목이든 간에 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온 것이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일 텐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 같이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항상 뭐 작년에 약간 그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양치기 소년의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좀 투자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 뭐 오미크론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면은 조금 이제 뭐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 뭐 유럽 그렇죠.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방역을 뭐 대대적으로 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따라간다? 이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눌림목이라든가 조정기에 좀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이런 매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분류되는 업종들 안에서도 조금 이제 그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뭐 이제 먼저 오르는 종목들, 많이 오르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무사하게 넘길 것으로 팀장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지금 시장에서 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제 흐름 자체에 대한 어떤 반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수급에서는 일단 좀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한 번씩은 좀 순환매가 일정 부분은 좀 지나가는데 그 기가 너무 좀 짧게 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주도주 섹터가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장중 변동성이 지금 가장 어렵게 매매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 하나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그 내에서도 지금 이제 저점에서 한번 올라왔다 다시 또 꺾이고 이런 모습이 그렇죠. 보여주면서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다시 이제 좀 추세가 반전한다기보다 지금 한번 조금 더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장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공략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KC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종업계라고 할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평가는 약간은 다르네요. 일회성 제외하면은 양호한 실적이다. 그래도 동박은 굴러가고 있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 SKC 어떤가요? 네, SKC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실 등락을 거듭하면서 SKC 사실 최근에 좀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시장이 장사를 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SKC는 아무래도 동박에 대한 동박과 관련된 매출액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건 화학 분야이고요. 화학 분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실적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는 일단 동박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동박에 대한 가격 자체는 2021년에 사실 상당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주가가 같이 반영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일정 수준 좀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박 같은 경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같이 동박에 대한 전방 수요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좀 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에 대한 해소를 차원에서 사실 고객이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에서 사실 우리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부분인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셀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동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SKC가 중국향 그리고 미국향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방 수요에 대한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이런 우려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했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점으로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만 원대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동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4만 원 근처에서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다소 좀 짧게 드리는데 이 부분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좀 많이 눌린다고 한다면은 네. 좀 짧게 좀 손절을 또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C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양대 시장이 힘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6%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약간 관망세가 짙은 것인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오늘은 뭐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영향을 많이 안 주더라도 어쨌든 간에 오늘 옵션 만기라는 또 부담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국면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여기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반등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워낙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등폭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많이 빠진 업종들, 종목들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지수의 변동성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요번에 최근에 한 2, 3일 정도의 장을 보면은 악재의 소화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채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같이 오르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수급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전히 누르고 있는 요인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복원력이라든가 또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어떤 뭐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의 그런 폭보다는 이제는 조금 시장이 어떤 박스권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금 일단은 뭐 한 2,700에서 2,8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지난 11월, 작년 11월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20입니다. 네. 사실 이게 깨지면서 지수가 속절없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그 앞에서의 지지선이 뒤에서의 저항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82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1차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보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그리고 이제 수급 뭐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서서히 악재 일변도의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